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공항 도착은 3분, 그리고 싱가포르 도착은 5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들려고 생각한 거는 싱가포르 여행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정체성이 약간 묘한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마음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대만 같은 곳들보다는 약간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대륙을 넘어서 다니는 비행보다는 짧지만 가는데 은근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저도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요. 6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이 정도 비행이면 보통 밥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간식 한 번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밤 비행기로 다녀왔어요. 6시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밤을 틈타서 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싱가포르 가는 게 출발 시간이 밤 11시 30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고 싱가포르 공항으로 가면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새벽이네요. 시간 차이도 1시간 정도 있어서 그쪽 시간으로 5시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내려서 짐 찾고 약간 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6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면 이제 아주 이른 아침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지에 머무는 시간이 다 돈이니까 아침부터 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거는 단점이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행기에서 밥을 주는데 그걸 안 먹기도 그래서 저도 이래저래 밥을 먹다 보니까 피곤하긴 했어요. 비행기가 원래 좀 잘만 하면 밥을 줍니다. 밥 먹고 좀 놀다가 다시 잠들만 하면은 그때는 간식을 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밥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면 밤 비행기도 추천입니다. 출발할 때는 저녁 같은 느낌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할 때쯤 되니 밤이네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영종도에 있어요. 서울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바로 갈 수가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리무진 버스라고 상당히 큰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짧으면 장기 주차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차비를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하루 9,000원 정도 하네요. 저는 이날 대한항공을 타러 가는 거라 제2여객터미널로 갔습니다. 아시아나는 1터미널이고 대한항공이 2터미널이 있어요. 2터미널이 만들어진 지가 더 최근이고요. 숫자가 2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나를 많이 탔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대한항공을 주로 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모으는 게 보통은 약간 편하죠. 대신 이제 그걸 열심히 모아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일리지 좌석 배정 자체를 얼마 안 해주는 느낌인데요.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사용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아시아나를 타게 되면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맞춰서 사용이 힘들다 보니까 아직 마일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합병을 둘이서 한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병이 좋은 거는 아니겠죠. 뭐든지 경쟁사가 많아야 좋은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적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둘이 열심히 경쟁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둘이서 합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이거는 진짜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전반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는 여기 온 게 작년 6월에 미국 갈 때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일정이 길어져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별일 없이 계획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영상은 안 올린 게 아직 남아있어요. 원래 싱가포르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이래저래 미뤄져서 못 올렸습니다. 이제는 좀 지난 거라 올려도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나중에 한두 개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기 전에 셀프 체크인을 했어요. 대한항공을 누르고 여기서 왼쪽은 수화물도 안 되고 기내에 들고 타서도 안 되는 물품들입니다. 수류탄이나 그 독극물 같은 거는 둘 다 안 된대요. 그리고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한 건 커터 칼이랑 야구 배트 같은 거는 가능하네요. 약간 의외인데 총이 위탁 수화물로 가능합니다. 대신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 셀프 체크인을 끝내고 나서 짐을 맡기러 갔습니다. 저는 프레스티지석을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비즈니스의 장점인 빠른 체크인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날은 일반석 체크인이 더 빨라서 일반석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비즈니스석 관련 음식이나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이거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화물은 한 개만 붙였어요. 원래는 제가 혼자 돌아다닐 때는 그냥 기내용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짐 나오는 거 기다려야 하는 게 피곤해서 그런 건데요. 이번 여행은 일행의 짐이 많아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행할 때 어디까지 방비를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이랑 핸드폰 충전에 대한 거는 약간 철저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 노트북 피고 일하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도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사실 옷이죠. 반팔이랑 반바지 두
2벌씩, 긴 바지 1개랑 셔츠 2개 정도, 그리고 속옷이랑 양말. 말하고 나니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압축을 잘하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진 칼라운지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밥이랑 간식이랑 라면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1위 공항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창의공항은 싱가포르에서 맨 오른쪽 부지에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고요.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사이즈로 보면 서울보다는 약간 크고 부산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여행은 빠르게 먹기가 쉽지가 않죠. 먹을 거는 많은데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도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쉬운 편입니다. 여기도 지하철이나 버스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택시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면 되니까 효율로 보면 택시가 좋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아도 되고요. 그랩이라는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을 깔고 택시를 불러도 됩니다. 이거는 새. 창의공항이 이렇게 조형물들도 가끔 있고요. 풀들이 많아서 초록초록한 편이에요. 여기가 터미널이 4까지 있습니다. 제일 별거 없는 거는 대한항공이 있는 요 4터미널이고요. 4터미널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그런 것 같아요. 터미널 1에 가면 볼거리들도 많으니까 오시면 그쪽은 한번 들리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이런 폭포도 있어서 구경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1터미널에 있는 거고요. 대한항공은 터미널 4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공항에 약간 일찍 와서 들렀어요. 와이프가 그랩이라는 어플을 깔아서 택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어플이 국내처럼 택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보이니까 편하긴 했어요. 혼자 가면은 이런 거를 다 혼자 해야 되는 건데 일행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편한 것 같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속을 다 끝내고 나와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랩으로 차량 잡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그랩으로 불러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6시 정도였으니까 이 시간에 가면은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호텔에 따라서는 뭐 오전 11시나 12시 정도에 체크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새벽 6시에 얼리 체크인 해달라고 하기는 약간 그렇죠. 어휴, 많이 시원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민망해서 시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빠르게 얼리 체크인을 해본 거는 이번에 마지막 날 숙소인 카펠라였어요. 그냥 빨리 찾아간 건 아니었고요. 혹시 언제쯤 체크인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이제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11시부터 체크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빨리 갔었습니다. 거기는 숙소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 열심히 이동했어요. 그 예전에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그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 악수했던 호텔인데 여기도 나중에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짐을 일단 맡기고 오전에 여는 야쿤 카야 토스트에 토스트를 먹으러 갔어요. 위치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카야 토스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여기를 온 게 2번째인데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갔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항은 제 맨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센토사라고 아래 섬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자연경관도 좋고 휴양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저도 이번에 1박을 했었는데 파도 파다 보고 나무 보고 하면서 노는 곳이에요. 국내로 생각하면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섬 크기는 싱가포르 센토사가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메인인 마리나베이 샌즈랑 마리나만. 지도로 보면 마리나베이 샌즈가 이 강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위에도 배 모양으로 돼 있고 동도 이제 세개동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와이프는 예전에 한번 숙박을 해봤었고 저는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위쪽에서 수영장이랑 바만 들렀었어요. 인피니티 플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유명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리나 이야기는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마리나 베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아바타처럼 꾸며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함해서 마리나 쪽을 한 번에 도는 것도 괜찮아요. 숙박은 마리나 베이도 좋은데요. 그 주변에 숙박하면서 마리나 베이 샌즈를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가 안 보이니까요.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록펠러 센터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의 관계랑도 비슷해 보입니다. 록펠러 센터도 유명하긴 하지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보다는 약간 덜 유명하죠. 둘 다 뉴욕의 높은 빌딩이고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데 엠파이어에서는 엠파이어가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그래서 뉴욕에서는 록펠러 센터 전망대로 갔었어요. 여기도 비슷하죠. 마리나베이 샌즈에 가면 마리나베이 샌즈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쪽이 있고 위쪽에는 레플스 호텔이랑 술탄 모스크 있는 쪽. 레플스 호텔 자체도 구경하기가 좋아요. 말이 좀 길어지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차르드 로드 주변 여기는
상가가 많아서 쇼핑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일행은 좋아했어요. 사태거리가 있는 요쪽이랑 강이 있는 클라키 쪽도 괜찮아요. 강 주변이 이게 엄청 괜찮다고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배 타는 관광 코스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사태거리 같은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시 야쿤 카야 토스트. 줄 서서 주문하고 나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적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차더라고요. 가격이 일단 괜찮고 아침으로 간단히 먹기에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싱가포르도 동남아 중에서는 물가가 거의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보다 물가가 좀 더 비싼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카야 토스트 세트가 $6 정도에 토스트 4개랑 계란이랑 밀크티까지 나오니까 이 정도 나오는 가성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빵을 구워서 카야잼을 바르고 가운데에 버터를 넣어뒀어요. 계란은 조금만 익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밀크티. 계란을 터뜨리고 간장을 조금 뿌린 다음에 토스트를 여기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토스트 빵이 좀 아쉬운 편이긴 한데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밀크티는 단맛이 강한 편은 아닌데 맛은 좋았어요. 필요하면 설탕 같은 거를 더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달러 환율이 1 싱가포르 달러에 1,030원 정도예요. 그래서 대충 $6면 6,000원이고 뭐 $10면 10,000원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는 편합니다. 이게 예전보다 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가 2017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800원대였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830원에서 85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1,030원이니까 느낌상 한 15에서 20% 정도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원화가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달러로 전부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바꿔두기에는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카야 토스트를 아침으로 먹고 관광으로 캐피타 스프링 스카이가든에 갔습니다. 위치는 요 정도라 이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와이프가 가봐야 된다고 해서 갔던 곳인데요. 건물에 이제 정원이 있는 건데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 사진 찍기를 엄청 좋아하는 와이프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사진 단위가 좀 달랐어요. 아무튼 여기 올라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줄 서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 보면 정원이 있어요. 싱가포르이 이렇게 풀을 많이 사용한 건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에 그 식물들을 붙여놓은 곳들도 있고 안쪽에 정원을 크게 만들어둔 곳들도 많더라고요. 관리는 참 힘들 것 같은데 보기는 좋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게 나라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 뷰도 괜찮아요. 여기서도 마리나베이 샌즈는 보입니다. 저거는 싱가포르 어디를 가나 잘 보이는 편이에요.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항만에 배가 저렇게 많이 떠 있던데 저거는 왜 저렇게 떠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항구에 정박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네요. 싱가포르이 항구가 발달한 나라긴 합니다. 이게 위치를 봐도 이제 많이 지나갈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최단 거리로 보면 여기로 이제 선박들이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배를 좀 좋아했어요. 뭐 지금도 좋은데 뭔가 엄청 크고 웅장한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샀었던 주식이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약간 있었고요. 그게 2008년인가 그 서브프라임 나기 전에 사서 그 서브프라임 때 팔았었어요. 이게 간단한 현대미포 조선 그래프인데요. 저 맨 위에 있는 고점에도 제가 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놓고 보면 주식을 처음 했던 게 딱 저 타이밍이었는데요. 덕분에 멘탈 관리하는 법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15%씩 날아가던 시절이니까 한 8% 정도 내려가면은 뭐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괜찮네 싶고요. 손절도 이때 배웠었죠. 그 미포조선은 70% 정도 날리고 손절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10%에서 15% 정도만 날아가면은 칼처럼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볼 때마다 저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고 바샤커피를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하철 타는 거는 처음이라 약간 헤맸어요. 바샤커피부터는 다음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이로그 스타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은 별로 없고 너무 말만 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다음 여행 때는 좀 더 잘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수다는 재밌는 것 같아서 가끔 이런 식으로 올려볼게요. 서브프라임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좀 아예 그 주제도 다르고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고요. 싱가포르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은 따로 올려볼게요. 알 수 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